네,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입니다. 네, 한 주간의 내용들과 포트 그리고 시장 정리해보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슈와 종목들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면 역시나 미국 연준 의장의 지명 소식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짚어가도록 하면요. 보통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준 의장은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죠. 이는 연방준비제도 자체가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에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돈을 풀지 아니면은 시장에 돈을 회수할지 네,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수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우려와 다르게 제롬 파월이 연준 차기 의장으로 낙점이 되었는데 기존의 의장이 옐런과 성향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바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이는 연말까지 특별한 긴축에 대한 그런 증시 위축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갑자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테이퍼링과 함께 규제 완화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꾸준하고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파월 차기 의장도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4년 안에는 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정부의 정책과 연준 방향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조정하도록 하고요. 저희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보시면은 지금 S&P 500은 전일 대비 0.02% 상승한 2,579.85포인트에 마감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2% 하락한 6,7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세제 개편안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이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화당은 법인세 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0%까지 내리고요. 과세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월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중국 증시 보시면은 어제죠. 네,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 어제 전일 대비 12.06포인트 그리고 0.37포인트 빠진 3,38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홍콩 H지수 역시나 전일 대비 0.33% 하락한 11,598포인트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 규모는 2,100억 위안이었는데요. 이게 전일 대비해서 좀 줄어든 모습이죠. 현지에서도 경기 둔화와 그리고 정부의 유동성 규제에 대한 우려로 거래량이 좀 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사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는데요. 지금 인민은행은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간에 해오던 여갈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규모로 보시면은 1,400위안을 회수한 건데요. 지금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 보시면은 최근 4%까지 오르면서 3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기피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위험 기피 추세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심천지수 보시면요. 네, 심천지수 전일 대비 0.67% 하락한 1989.9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특이사항 몇 개 짚어보시면은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머스크는 계획했었던 중국 투자가 예상보다 몇 년 미뤄질 거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네, 이 부분이 원인이 돼서 관련 종목들의 하락을 부추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종목인 이 BOE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일 대비 5.98% 하락한 6.12위안의 장을 마감했고요. 전기차 관련 대표주인 비아디 역시나 1.37% 하락한 64위안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지수는 전반적으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증권주와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상승으로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 종목인 이 중심증권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17.23위안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 밖에 액티브 포트폴리오인 오량액 역시나 0.9% 상승하면서 67.62위안으로 시장 마감했고요. 네, 중국 관련 간접 투자 상품이나 지수 연동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고객 여러분께서는 연말까지 이런 식의 조정이 좀 올 때까지 편하게 추가 매수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 종목 보시면은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드렸었던 오량액이죠. 네, 67.26위안에 마감했는데요. 역시나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백주 소비에 힘입어서 네, 역시 주가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3분기 매출액 보시면은 63.56위안으로 전년 대비 43%나 증가를 했고요. 네, 순이익 역시나 19.9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4%나 증가한 아주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네, 금년에 프리미엄 백주 시장에 호황이 있었는데 오량액의 경영진들이 또 행보가 굉장히 가시적이었는데요. 좀 리슈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경영진들이 프리미엄 백주 소비 이런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산업적인 기회를 잡아서 판매 및 전략 채널의 개혁을 진행했다라고도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판매 채널에서 개혁을 중점으로 두는 전략을 삼아서 지금 100곳의 중점 도시 장악, 1000곳의 중점 장악, 그리고 10,000곳의 핵심 판매점을 통한 판매 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량액의 대표 제품이죠. 이 보호의 도매가가 연초 대비 80위안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프리미엄 백주 시장은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좀 전망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량에 꾸준하게 투자하셔도 좋고요. 네, 다음 화동제약 보시면은 역시나 저희 추천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한 종목이죠. 네, 전일 대비 1.17% 상승한 53위안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신고가 경신 랠리 보여주고요. 좀 단기 급등의 숨이 찬 모습입니다. 21선까지 밀려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말씀드리면 3분기 매출액 73억 위안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네, 순이익은 4.4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한 수치였습니다. 네, 화동제약 역시나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활발한 R&D와 그리고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 치료약 개발에 총력을 가하는 중이면서 리라글루티드의 임상 실험, 이게 1기가 진행이 됐고요. 인슐린에 유사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품들이 지금 ANDA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해외 사업은 또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보고 있다 보니까 화동제약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인데요. 네, 고어텍이었죠. 저희 애플 관련주입니다. 네, 전일 대비 0.94% 상승한 21.46위안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지금 딱 쌍봉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신고가 경신 후에 살짝씩 빠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쌍봉이 시작되면서 이게 121선까지 하방을 좀 열어둬야겠습니다. 지금 과거 상승 패턴에서도 약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과거에는 보통 61선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분기 매출액 보시면은 72.86억 위안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24% 증가했고요. 네, 순이익도 6.6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55% 증가했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굉장히 좋았죠. 네, 특히나 음향기기 사업부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고요. 가이의 주요 고객인 이 신기함 제품, 이 출고일이 계속 다가오면서 이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는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거라고 시장에서 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음향기기뿐만이 아니라 VR 제품에서도 성과가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중고급 그 VR 제품 출고량의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뭐 소니와 오큘러스 이런 부분에서 OEM의 지금 생산 협력을 또 하고 있고요. 가이의 VR 사업부는 또 이미 우량 고객들을 확보해 놔서 1, 2년 동안 굉장히 일감이 많습니다. 중고급 VR 회사들이 앞으로도 가이를 찾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역시나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앞에서 또 언급드렸었던 BOE입니다.
BOE가 지금 성도 지역에 위치한 6세대 플렉시블 아몰레드 생산 라인이 저번 달 26일부로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러면서 화웨이와 샤오미 10여 곳에 달하는 고객들이 플렉시블 아몰레드 패널에 선수금을 결제를 했고요. 이번 생산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BOE는 LG의 생산량을 넘었다라고 지금 또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OLED 같은 경우에 현재 스마트폰 패널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이 중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60%에서 한 70% 정도 점유율을 보일 거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BOE 같은 경우에 AR과 VR, 웨어러블에서도 플렉시블 OLED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6세대 플렉시블 OLED 생산 설비 확충은 또 BOE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중국 증시도 이런 식으로 좀 실적 굉장히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중간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